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행동이나 성심리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은 심리학과 교수들이 많은데요. 이제 워싱턴 대학의 니콜 맥니콜스라고 하는 여교수가 성심리학에 대한 금년에 또 신간을 내신 내용이 있고, 평소에 이제 제가 비뇨의학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상담을 했었던 걸 비추어서 성적인 건강에 대한 당신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담 내용을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그런 성적인 경험을 평생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령별로 좀 분류해서 얘기한다면 20대, 30대, 40대 청년들에서 미혼 남성이나 신혼초나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활동적일 때 이론적인 그 성생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하고, 자기 연령에 맞는 성생활에 이제 적응돼 나가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되게 청년들인 경우에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환경도 있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 완전히 성적으로 이제 회피하는, 전혀 성이라고 하는 거는 터부시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연령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적인 정체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개인차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게 이제 바로 그 야동이죠. 포르노그래피 때문에. 이거 전 세계적인 영향인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고 나면 성적인 감각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이제 많아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고, 전부 다 포르노그래피, 야동을 보면 나는 성생활을 마스터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성기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일 문제가 야동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성적인 감각도 주체성을 잃게 되고, 너무 이제 비현실적으로 마치 무슨 연극을 하듯이 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그 불안감과 정신적인 압박감, 자기가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성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가 처음 성생활을 할 때 성적인 건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과 노력과 그 학습, 정서적인 교류를 위한 거시적인 성의학이 있는 반면에, 어렸을 때 이렇게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행동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갖는 미시적인 성의학이 있기 때문에, 미시적 경제학, 거시적 경제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경제활동, 그 다음에 국가적인 경제활동을 그렇게 경제학에서 분류하듯이, 그 성적인 행동도 사실은 그 미시적인 성의학과 이제 거시적인 성의학을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야 좀 더 나은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면 정말 20대, 30대인데 100여 명과 상대를 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만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하고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변화, 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도 이제 안정된 성상대자와 느끼는 성적인 자극이 약해지는 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정말 이게 성생활이라는 게 상호간에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젊었을 때 자기가 한번 정해놓은 규범, 성적인 행동에 양식에 꽂혀서 그냥 그런 방식대로 하면서 나의 그 감각이 유지되길 바라는 이런 미시적인 성향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야동뿐만 아니라 이제 앱을 통한 교제, 또 원나잇을 위한 그런 성생활을 통해서 솔직하지 못한, 사실은 그 성적으로 교감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교감을 해야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미시적인 성적인 감각을 체득을 하고 좀 더 나은 감각을 자꾸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하는데 기초적인 자기 절제도 힘들고 성적인 변화 이런 것도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너무 고착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나은 성생활은 불가능하겠죠. 성생활과 결혼생활이 동의어가 아니듯이 같이 이제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 파트너가 혼외 관계인 경우도 있고, 비뇨기학과 의사로서는 접근하기에 한계가 느끼는 그런 상담 내용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성상대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현재의 성상대자, 가장 최근의 성상대자, 성에 대한 정보가 이분이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한가를 습득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성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든 환자들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약 얘기부터 하죠. 네이버 지식 검색에 보니까 약 먹으면 이런 모든 나의 불안이 극복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약 안 주시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 비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일정한 상대하고 지루함, 권태기를 느끼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성생활은 성심리학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와 발전은 두 사람의 상호간에 그 동의가 필요한 거고, 호기심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친밀감이 있어야 자꾸 이제 대화가 되는데, 아니 뭐 자기 혼자 약으로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나 어떤 신선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없이 그냥 약으로, 남자는 시간과 강직도다 이렇게 해서 뭐 조류약과 발기부전약의 복합제 이런 거를 상품명을 공부해 와서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오늘 난 어떤 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나의 그 성행동과 상대방과의 교감,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패턴에서의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주셔야 그 다음 단계 본인의 나이에 맞는, 본인의 상대자와 맞는 좀 더 나은 성생활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기능과 성생활에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 성의학적으로 비뇨기과적인 업그레이드만을 성기능의 개선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그 성의학적인 정보 전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기학TV 이용이었습니다.